네, 안녕하세요. 정선입니다. 주식과외 1타 오늘도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특히나 요즘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도 워낙 수급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뭐 엔터라던가 부품주 가지고 계지 않은 분들은 또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는 시장입니다. 때문에 포트 상담도 꽤 들어오고 있다고요? 예,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. 항상 그 다양한 유형의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을 제가 요즘에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데,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10개에서 20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높으신 것 같아요. 맞네요. 예. 아직은, 그러니까 예전에 할 때는 뭐 극단적으로 100개 이상의 포트도 봤지만 평균적으로 뭐 1, 20개 정도 있으신데 대체로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계좌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민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샵 2034 예,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실제 상담이 들어온 포트를 예시로 어떻게 하면 나의 계좌, 포트 정리할 수 있는지 꿀팁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어떤 계좌인지 바로 만나볼까요? 예, 일단 뭐 계좌 포트 정리하는 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포착 트렌드 했으니까 한번 또 우리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 시청자분의 포트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. 그 사연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, 네. 요거는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되실 사연 같은데요.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, 맞네요. 예, 종목이 일단 14개 있으시고요. 그다음에 계좌 수익률은 현재 이제 마이너스 25% 정도이신데, 이분의 히스토리는 이겁니다. 지금 이 시청자분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6개월이 채 안 되신. 정말 줄이니. 예. 그러니까 정말 주린이라고 네. 할 수 있는 이제 분이시고, 처음에는 이제 그나마 혼자 하셨어요. 혼자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종목이 한 서너 개 정도.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았고, 차라리 그 시점에 이제 저와 좀 인연이 되셨더라면 거기서 좀 체계를 잡아드렸으면 어땠을까 했는데,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힘드신 거예요. 그렇죠. 힘드신데 이제 이분이 좀 어떠한 사연이 있으시냐면, 저도 사실 시달립니다만 요즘에 뭐 정체불명의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. 그런 문자에 이제 혹하셔가지고 어떤 정체불명의 이제 리딩방에 가입을 해 버리신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예, 그러면서 종목이 이제 늘어났군요. 갑자기 거기서 이거 사라 이제 막 오다 보니까 급격하게 종목이 확 늘어나 버리신 건데,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시장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. 그러면서 그렇군요. 최근에 수익률이 이제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좀 속상해하시는 이런 분이신데요. 일단 진단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. 특정 섹터의 종목들이 너무 중복적으로 편입이 돼서 최근에 좀 수익률이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, 여기서 특정 섹터라 함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감으로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좀 테마주 아니면 개별주 중심의 종목 구성이라 주식 투자하신 지 6개월이 채 안 되신 분들이 도저히 이거 소화하실 수 있는 포트 구성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과대 비중 종목,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그래도, 거는 네. 다행히 없어요. 물론 여기 17%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의 종목이 그나마 수익률로 보면 좀 양호한 편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다라는 좀 표시를 좀 붙여드렸죠. 네, 그래도 칭찬 스티커가 하나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, 부장님. 네. 수익률 난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. 네, 없어요.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 마이너스예요. 예, 다 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? 또 고민이 청소해야죠. 많을 것 같은데. 청소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적 그 포트 정리 말씀드리잖아요. 1단계 그냥 뭐 수익률에 상관없이, 손익에 상관없이 비중이 낮은 순으로 적은 일단 순으로. 기계적으로 그냥 그건 하자. 그리고 1단계는 보통 하시니까. 그래서 이제 저는 기준은 이제 5%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개 종목이 이제 매도가 되죠. 여기서 B, E, G. 얘도 딱 5%인데 그냥 5% 그냥 이하니까 과감하게? 예, 그냥 여기까지 하죠. 1% 갖고 흥정할 거 없고요. 어우. 자, H, I, K 요렇게 이제 6종목을 매도하면은 요 비중들이 뭐 다 작아 보이지만 십시일반하면 요게 이제 현금 비중 20%가 되니까 요렇게 해서 일단 1단계는 이제 뭐 보통 1단계까지는 하시니까. 네, 예, 언제나 1단계. 그 예. 1단계 꿀팁이었죠. 비중이 적은 순, 과감하게 정리하자였고요. 네.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. 1단계 네. 정리 후의 포트를 보도록 하죠. 예,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14개 종목에서 확 줄었네요. 예, 좀 이제 간결해지잖아요. 네. 8개로.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, 그러니까 참 제가 뭐 변태 같은 게 손해난 종목 그 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게 좀 즐거워지는 게 가차 없어요. 가차 없이 하면은 뭔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깔끔함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필요한 건 남겨야 되겠지만
기본적으로 좀 청소를 해놓으면은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좀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못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를 마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뭐겠어요? 그러니까 손익에 상관없이,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실률이 큰. 비중에 상관없이 손실률이 큰 순으로 이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, 근데 이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테마주, 개별주시기 때문에 이분의 주식 투자 경험이나 어느 정도 수준을 봤을 때는 사실은 리셋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이시지만, 그렇군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도 거기서 또 살릴 건 또 최대한 또 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, D, J, M, N 종목은 차트를 한번 보니까 다 추격 매수를 또 하신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더 단기간에 확대. 커졌겠네요.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가, 그죠? 유독 안 좋은 게 고점 추격 매수를 좀 하셨던 거였는데, 이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역시 재무 구조나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뭐 그런 걸 고려해봐도 뭐 딱히 뭐 얘가 여기 돌아올 만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정리하자라는 오히려 의견을. 보유했을 때 리스크가 조금 클 예. 수 있는 그러니까 확률이 많군요. 예, 뭐 놔두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선 좀 그런 생각에 네.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정리를 정리를 말씀드렸고. 하고. 그럼 이제 CFL 종목이 이제 남는데 네. 뭐 요 종목도 뭐 이 시청자분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제가 좀 뭐 보기에도 딱히 뭐 종목이 이렇게 제 관점에서 딱히 이렇게 우량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, 일단은 이들 종목들은 뭐 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올라올 만한 여지가 좀 있다라고 판단돼서 요건 좀 이제 남겨놓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드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네. 5종목이 추가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현금 45%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2단계까지는 마친 거예요. 다시 한번 예. 싹 정리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요, 그렇다면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네. 투자 목적의 중장기 접근의 종목을 보유하는 게 리스크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좀 짧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는,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혼자 하실 때 서너 개 종목을 하실 때도 그 서너 개 종목이 딱히 무슨 어떤 원칙이 보이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. 근데 이제 종목 숫자 자체는 굉장히 적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얀색 도화지에 어떤 색이 어울릴지, 어떤 색을 칠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투자자분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성향들이 발현돼서 그쪽으로 가게끔 안내해 드릴 수가 있는 건데,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이 풍랑에 이제 휩싸이신 거죠. 근데 오히려 어쨌건 성향을 찾는 것부터가 시작일 수 그렇죠. 있겠네요. 아니,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한 지 6개월 미만이신 이 주린이 분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. 주식 투자자로서 어떠한 성향이고 어떤 부분들을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그걸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, 그게 없으신 상황에서,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, 훈련을 거치지 않고 총을 쏘신 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총이라는 게 사실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잖아요. 어린아이가 당기든 뭐 훈련된 군인이 당기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은 나가잖아요.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총을 쏘는 훈련이 안 돼 있으신 상황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난사를, 물론 이제 이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죠. 정체불명의 리딩, 막 사실 뭐 좀 요즘에 단속한다 그러죠. 예. 사실 우리 매일경제에도 잘하시는 매니저분들 많이 계시고, 물론 저까지 안 오시더라도 우리 매일경제 플랫폼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, 이 울타리 밖에서 사실 좀 정체불명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런 부분은 정말 요게 좀 유의하셔야 아쉬워요. 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같습니다. 좀 각별히 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, 어쨌건 요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마지막 이제 최종 포트로 한번 네, 가보실게요. 1단계 비중이 적은 순으로 정리를 했고요. 2단계 손실률이 큰 종목을 싹 정리를 했더니 14개 종목에서 무려 예. 정말 가차없이 정리해도 예. 세 종목이 됐습니다. 사실 요거 세 개도 이분 뭐 성향을 고려했을 때는 뭐 없애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아예 그냥 리셋하시고 원점에서 다시 좀 시작하셨으면 하는 뭐 요런 이제 좀 바람도 있었지만, 그래도 이제 너무 좀 극단적으로 밀어버리면 조금 그러시니까 요거는 이제 반등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요거는 이제 그때에 대해서 매도하시고, 당분간은 좀 신규 뭐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쉬시면서 좀 일단 좀 공부를 좀 하셔라, 이거는.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책도 몇 권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요런 이제 조금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까지 어떤 손실은 마이너스 25% 정도죠. 물론 요게 이제 반등하기에 따라서 그 손실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, 한 마이너스 20%의 수업료를 내버리신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이분은 그 수업료를 다시 이제
뽑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재정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후속으로 제가 멘토링 해드릴 겁니다. 멘토링 해드려서 그 시점에 이제 요분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포트 구성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때 이제 고려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최근에 좀 시장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뭐 이분이야 좀 약간 사연이 그렇게 이제 가셔가지고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이제 흔들리는 시장에서 많이 좀 계좌 밸런스가 이제 무너져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항상 이제 진리처럼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이니까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예, 비워야 채웁니다. 우리의 뭐 교훈 같은 말이죠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손해 난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 부분을 해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자이든 타이든 비워놔야 거기에 새로 채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굳은 마음을 이제 먹고서 한번 비워봤을 때 다시 그걸 채울 때 신중해지는 거. 그러니까 옷장에 막 옷이 막 가득해요. 근데 한번 싹 버리잖아요. 그때 옷 사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? 굉장히 신중하죠. 신중해져요.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더 잘 그렇죠. 입을 수 있는 옷을 그렇죠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옷을 이제 고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 전환점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일타교실의 이제 또 컨셉이다.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좀 이제 참고하시고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무작정 비우는 게 아닙니다. 계속해서 저희가 꿀팁들 방출하고 있고요. 유의미한 배움 그리고 지혜로운 전략으로 채워야 나의 계좌도 건강해질 텐데 채울 수 있는 방법, 비울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하단에 저희가 방법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은 문의 주시면 해결책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많은 꿀팁들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